이 이야기는 그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도 당신이 무언가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는 시간입니다. 판단 없이 그저 구조를 따라가 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 둘은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흐릅니다. 상처를 준 쪽은 그 순간을 행위로 기억합니다. 무언가를 했고 끝났고 지나갔습니다. 반면 상처를 받은 쪽은 그 순간을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하고 감정이 기억하고 장면이 반복됩니다. 행위는 끝이 있지만 경험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장면 안에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구조가 그렇습니다. 행위는 사건이고 경험은 시간입니다. 사건은 끝나지만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은 왜 아직도 그걸 말하냐고 물을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은 그때 그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의 결이 다릅니다. 한쪽은 사건의 시간을 살고 한쪽은 경험의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경험의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어떤 말 한마디는 몇 초 만에 끝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 안에서는 몇 년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장면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감각을 저장합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함, 당황스러움, 말할 수 없었던 순간의 정적, 그것들은 장면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생각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은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지나간 장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반복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한쪽은 벌써 다른 곳에 있고 한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도 망각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구조의 문제입니다. 행위와 경험은 애초에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일 뿐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는 맹목적이다.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행동하고 그 후에 이유를 붙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했고 지나갔고 그 후에는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는 것과 상처가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을 뿐입니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입니다. 반면 상처받은 사람은 자꾸 들여다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이건 누가 더 성숙하다거나 누가 더 약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내면을 향한 시선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밖을 봅니다. 다음 일로, 다음 관계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안을 봅니다. 그때 그 순간, 그 감정, 그 의미. 밖을 보는 사람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안을 보는 사람은 천천히 머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상처를 준 사람은 대개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거나 사소한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 일을 꺼내면 당황합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이었어? 그의 당황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의 내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도만 보았습니다.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 이 말은 대개 사실입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를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의도가 없다는 것과 상처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나쁜 의도가 없었으니 상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잊습니다. 반면 상처받은 사람은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 말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어떤 감각을 남겼는지. 의도와 결과는 완전히 다른 층위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의도의 층위에 있고 상처받은 사람은 결과의 층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한쪽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라고 말하고 한쪽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어 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층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층위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사람은 왜 계속 그 자리에 남을까요? 이건 단순히 잊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꾸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이 질문들은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겁니다. 인간은 무의미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만듭니다. 내가 그때 저렇게 말해서 그랬나? 내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내가 눈치를 못 챘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적어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면 조금 덜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 의미 만들기는 동시에 자기를 묶어둡니다. 내 탓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그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치면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칠 수 있다는 환상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둡니다. 반면 상처를 준 사람은 의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지나간 사건일 뿐입니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가볍습니다. 가벼우면 빨리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무거우면 오래 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은 빈손으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관계를 더 진지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 관계가 중요했고 그 사람의 말이 의미 있었고 그 순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상처도 없었을 겁니다. 상처는 기대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수많은 관계 중 하나, 수많은 대화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이고 상처를 준 사람은 덜 투자한 사람입니다. 투자한 만큼 남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떠나기 쉽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애초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깊이 들어가고 한쪽은 표면에 머뭅니다. 한쪽은 온 마음을 쏟고 한쪽은 일부만 내어놓습니다. 그 차이가 상처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자꾸 생각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되게 그렇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했고 나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상대는 그 정도로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상처입니다.
관계에 대한 온도 차이를 확인하는 순간 2번 상처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으로, 두 번째는 그 의미의 차이로. 상처를 준 사람은 이 두 번째 상처를 모릅니다. 그는 첫 번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가볍고 아는 사람은 무겁습니다. 무거운 사람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여전히 잘 살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덜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내 탓이 아니라는 것,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그냥 구조가 그렇다는 것.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잘 사는 건 그가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덜 느꼈을 뿐입니다. 덜 느끼는 게 때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덜 느끼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빨리 움직일 뿐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깊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느림 안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는 때로는 고통이지만 때로는 이해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 내면을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 내면을 압니다. 아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요. 상처받은 사람은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왜 상처받는지 알지만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둘 다 반복합니다. 다만 반복의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반복 속에서 시간은 계속 다르게 흐릅니다. 한쪽은 앞으로 나아가고 한쪽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나아가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제자리에 있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을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삶이 반드시 좋은 삶은 아닙니다. 천천히 머무는 삶도 삶입니다. 다만 보이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살아갑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보이는 곳에서 넓게 살아갑니다. 깊이와 넓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받은 사람일 겁니다. 완전히 한쪽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답을 주기보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남기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